알겠습니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요구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피해를 본 교사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원주현 인천교사노조 정책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21년이었더라고요. 네. 우선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2021년 11월경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한 학생의 어머니께서 복도에 그 성인 남자 2명을 이제 세워놓으시고 이 선생님한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 및 교육부에 신고하겠다 등 폭언 및 협박을 하시고 선생님을 복도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는 이 피해 선생님을 마폭행으로 고소도 하시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다 주장하시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도 하셨습니다. 이 학폭이 회부됐다는 거는 사안 자체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학폭위 회부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넘어서 당시 학폭 신고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예. 1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학폭위에 네네. 1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네, 10건 이상이요. 예. 네.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동안 참아오던 걸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좀 생겨났습니다. 예. 여태까지 좀 참고 있었다. 예.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까지 많은 신고를 당한 게 우리 피해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학폭 신고해라 이렇게 선동했다고 좀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117하고 학폭 담당 선생님께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 학생 저 학생한테 진술서를 받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이제 몰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근데 동일한 사안에 신고가 10건 이상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각각이 다른 사안이었습니까?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고 예. 이제 이전에 이제 몇 건의 사건을 좀 참아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좀 참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힘을 보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학부모가 학교를 네. 찾아와서 욕설도 하고 교사의 네. 멱살도 잡고 네. 목을 졸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동료 교사라든가 학생들이 다 본 겁니까? 예, 이제 수업 중이라서 이제 교사들은 이제 다른 교실에 계셨을 거고요. 예. 당시에 수업 하던 교실 안에 학생들이 해당 장면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걱정이 된 교실의 한 학생이 사건 당시 일부 내용을 녹음하면서 그 녹음본이 증거로 남고 있습니다. 그럼 폭행 피해를 당한 교사, 예. 학폭위에 회부된 학생의 담임도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어떤 학생이 아스팔트에서 땅으로 이렇게 엎어져서 내쳐진 학폭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다 같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 저도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신고도 받고 이런 시민단체 분하고 인터뷰도 저희가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학생들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한창 네. 왕성할 때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투닥거리거나 아니면 신체적 충돌이나 마찰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해결 능력이 떨어져서 해결할 수 있는데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던 겁니까? 이번 경우는 좀 심각한 사건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생을 아스팔트 땅에 패대기 쳤다고 하죠. 그렇게 한 사건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조금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들까지도 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위를 넘어선 사건이었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가 와서 단순히 사과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건 학교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거는 이제 교육청으로 이제 회부가 된 것이 결정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회부가 됐다는 건 이제 사안이 자체 종결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 거입니다. 근데 그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를 했습니까?
예,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이제 신고를 했죠. 아동 학대로 그리고 신고를 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폭행을 이제 먼저 하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맞폭행 당했다라고 맞폭행으로 고소를 하신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두 개는 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 무혐의가 나오셨습니다. 그럼 학부모의 폭행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9차례 공판을 거쳐가지고 1심 선고가 이제 11월에 23일에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좀 꼬치꼬치 여쭤본 건데요. 저도 한 네네.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네. 학부모 입장이잖아요. 또 과거 그런 네. 시절을 겪기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쓰이면은 이 정도면은 뭐 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겠지.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학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예.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 듣다 예. 보니까 하게 돼요. 네, 그 학폭의 수위를 떠나서 이제 본인의 자녀가 그렇게 뭐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뭐 해결도 안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안갚음을 하시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한 거죠. 그러면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그 이후에 있었습니까? 예, 교육청이 인정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 학부모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근데 원래 교원지법에 예. 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원할 경우 그 교육청 차원에서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은 그 수사기관을 고발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인천교육청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볼 때 교육청의 대처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처음 고발 요청이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교육청도 이제 학부모를 고발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곤란해 하셨어요. 예. 그런데 법령에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선생님이 그 인천교사 노조와 함께 대응을 하셔서 이제 고발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사건이 사실 흔한 일은 아니라서요. 예. 근데 재판이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보통 뭐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네. 뭐랄까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잖아요. 이 학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9차 공판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9차 공판 최근 공판에 와서야 변호인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거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스치듯 짧게 언급을 했는데 네. 우리 피해 선생님한테 직접적인 사과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공탁금 한 300여만 원만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합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다. 예, 진정성 있는 모습을 여태까지 못 보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피해 교사 당시에 그 일 겪고 난 다음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렇게까지 송사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2년째 병휴직 중이시고요. 그 진단은 이제 정신과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황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 신체적 자율 신경 장애 뭐 이런 진단이 나오셨어요. 예.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근데 여름에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접하면서 좀 특히나 심리적 동요가 좀 많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악성 민원을 그 경험을 하면서 겪었을 고통이 좀 많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이 선생님한테도. 그래서 좀 심리적 동요를 많이 좀 느끼셨고 저희가 조금 가끔 연락드리고 공판 결과도 말씀드리면서 좀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휴직 중이십니까? 네. 그 정신과 진단으로 병휴직 그 진단이 나와가지고요. 예. 휴직 중에 계십니다. 뭐 언제 복직할지는 아직 뭐. 이 진단이 이제 안 나와요. 복직을 하실 텐데 예. 지금은 뭐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휴직으로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사들이 네. 재판만 뭐 진행되고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기자들이 취재를 뭐 가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잖아요. 뭐 재판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이 문제를 외부로 공개해야 되겠다. 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한테는 꾸준히 이런 상담이 들어왔던 거라 심각성을 인지는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 올해 여름에
그 서희초 선생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그 문제 의식이 심각하게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공판을 계속 조용히 지켜보다가 네. 이제 마지막 이게 판결 올해 11월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좀 공론화를 더 해야겠다. 우리 선생님도 마음을 먹으셨고 이제 저희도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결국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교단의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가? 지금 네. 그 교권 추락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쟁점이 됐잖아요. 교사들도 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네.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 내놨잖아요. 네. 그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 정책을 대응해 왔던 입장에서는 그나마 진일보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네, 우선은 그 학생 생활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시가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계속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동학대 신고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서 이거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은 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 신고만으로도 경찰 조사와 구청 조사를 가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한번 지도를 하시려면 용기를 좀 내셔야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좀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적인 지원 그리고 예산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근데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네.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뭐 예약을 예. 해야지만 그 사안을 예. 판단하고 교사가 학부모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예, 학부모의 그것도 민원제의가 저희가, 있을 때 예. 법률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한다거나 예. 이런 걸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예.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그것을 담당하고 어떤 예산을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하라라고. 네. 그거에 법령을 그게 빨리 나와야. 만들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너무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동 학대 문제로 지나치게 신고를 많이 받고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건 뭐 지금까지 실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네. 정반대로 교사 행위로 인해서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 걱정들을 좀 학부모들이 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전에 뭐 체벌이 있던 시대처럼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학생을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걸러졌다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교사들이 보고 뭐 해도 저희가 이제 자정 작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교사노조 차원에서도 네.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네, 그런 네.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신다는 거죠. 네, 그 서로 좀 그 교육적인 지도 차원에서 믿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그 아이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예. 학교 생활에서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힘든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교사들은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공교육에 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이가 속상하고 뭐 이렇게 서운해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좀 지도의 관점에서 임하고 있다는 걸 좀 믿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현 인천교사노조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최근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정부의 환경 정책이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노력과 실천을 좀 무섭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사실상 없었던 일이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조수석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